이 화면 나옵니다. 제가 주문서를 이렇게 3개를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전부 클릭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만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거죠? 똑같이 양상추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인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3개를 만들면 예, 예. 3개 다 엑셀 프로그램에 다 동시에 다 들어가진가요? 그것도 의문점이고요. 그거는, 예, 정병원 대표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예, 페이지만 달리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 3개의 엑셀 파일이 각각 만들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 개만 해서 전체적으로 수북이 쌓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까? 하나만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하나만 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예, 예, 근데 그 안에서 갈리기는 갈려요. 예, 나뉘도록 되는 거예요. 예, 예. 우선은 지금 셋 다 지금 원래 그 같은 거라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눌러볼까요? 우선, 예, 예. 하나 눌러보세요. 요거 양상추 맞고, 예, 컨트롤 W 해보시고요. 예. 연필 나왔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요. 예. 요것도 양상추. 예. 또 닫으시고. 요렇게 해갖고 셋 다 지금 양상추로 나오긴 하네요. 예, 예. 예. 일단 하단에 있는 연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하단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자, 요렇게 나오는데 이 예. 상태에서 양상추 주문서 앞쪽에 있는 보라색 아이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건 상단 왼쪽에. 상단 왼쪽에. 예. 자, 보면 양상추 주문서가 맨 앞에 여기 있고 조금 내려보세요. 예. 지금 하나에 예, 보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나인데 지금 주소만 3개가 나올 수 있나? 아마 하나 들어가서 예. 단축 주소만 3번 누르신 것 같아요. 같은 걸 들어가서. 아, 원래는 이걸 달리 하셔야 되는데, 농미를 예. 만드셨나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같은 파일을 매번 바꾸어 갖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 양상추 주문서를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게 다 덮어 써진 거예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요거는 닫으시고 예. 요거는 다 양상추 하나만 남겨 놓고 다 닫으세요. 그 보라색은 다 닫으시고 하나만 남겨 놓으시고요. 되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연필 누르셔 가지고 이번엔 농미로 저장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농미로 저장을 한다. 저장하는 것 자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있네. 상단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점 3개 세로로 있죠. 예. 예. 사본 만들기 보이시죠? 예. 예. 거기에다 농미 주문서로 바꿔주세요. 되셨어요?
자, 또 하나 만드실 게 뭐였지요? 아, 이거 일단 예. 중간에 있는 주문서에 양상추 있는 거를 농미로 또 바꿔주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큰 제목까지만 하시자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다시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눌러서 농미하고 양상추하고 또 뭐였지요? 사본 아니, 만들기. 이것만 하려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하시겠어요? 예,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요 2개 가지고 해볼게요. 예, 예, 그 상단에 메뉴가 3개가 있지요. 예. 질문, 응답, 설정이라고. 예, 예. 예, 응답을 눌러주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녹색 그 시트 표시를 누르시고, 예. 예, 그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드신 적 없지요, 아직? 주문서용 스프레드시트 있어요? 아,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만들었어요. 그럼 기존 스프레드시트 선택하시고요. 예, 선택. 그리고 전에 만든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패친 농장이면 패친 농장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아래 선택 누르시면, 예, 그럼 패친 농장 안에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예, 하단에 예. 보시면 예. 지금 생길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설문지 응답 시트하고 아래 나왔지요? 그다음에 이 제목에 타임 예. 스탬프란 건 또 뭐입니까? 타임 스탬프는 예, 누군가 주문을 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거, 그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삽입을 해서 사람 그분의 성함을 넣어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서 삽입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여긴 나가시고, 예, 지금 우리 농미 하던 중이었지요? 예, 예. 이건 닫으세요, 그냥. X 닫으시고, 예. 그 상태에서 질문에다 성함을 넣으셔야 돼요, 질문에다. 이렇게 성함을 넣었거든요. 예,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예. 수량 4개를 넣었거든요. 아, 다 넣으셨는데 저쪽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잠깐만요. 그럼 응답 다시 가셔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 스프레드시트 찍으시고, 이제는 바로 연결이 되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스탬프 상태에서, 나오고 전화번호.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아래 그 설문지 응답 시트 또 하나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아래가 보면 시트가 지금 2장이죠. 예, 예. 예, 1번하고 2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쪽 농미 한번 가보시자고요. 농미.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요거는 일단 그럼 놔둔 상태에서 양상추 가보세요. 양상추에서 응답 가셔가지고, 여긴 지금 이름이 있나요? 다시요. 예, 질문에서, 예, 이렇게 하고, 여기도 첫 번째. 성함이 있네요. 예, 예. 근데 이거, 섹션 2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원래 이름은 섹션 1에 보통 넣고, 예. 주문하실 때, 그거 옮겨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필수로 하셔야 돼요, 원래. 아래 걸 위로 올려보세요. 그 항목에 마우스 올리고 클릭하시면, 잠깐만요. 이거 안 좋은데. 클릭하면 원래 이거 옮기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걸 끌어서 예.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위로 병합을 일단 선택을 해보세요. 위로 병합. 이거 섹션을 여기서 나누시면 안 되는데, 예.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좀 내려보세요. 아래로. 다 없다. 자, 보면 주소 같은 경우랑 이때 보면 지금 나타나잖아요. 예, 예. 표시가.
예. 그죠? 근데 성함 전화번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방금 5글 올리니까 없어졌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플러스 다시 누르시고 아까 그 성함이라고 한 게 예. 그 제대로 된 항목으로 잡힌 게 아니고 예. 그 아까 스프레드시트에 안 나타난 이유가 그냥 섹션 헤더로 잡힌 거예요. 섹션 헤더. 원래 질문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자, 거기에다 이제 해보세요. 정식으로. 예. 성함. 안선영님 안녕하세요. 하태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화도 잘 예, 다녀오셨어요? 지치가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양현님 성함 안녕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익산도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습니다. 네. 과천도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기 그 강균함 대표님은 어디 용인이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가지고 예. 용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병원 대표님 아래 보면 성함 그 항목 아래쪽에 필수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꼭 켜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단답형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걸 맞는 뭘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입력할 때는 단답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주로 단어나 이렇게 짧은 구절 넣는 게 단답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응답 가보세요. 예, 거기 가서 시트, 예, 이게 응답 시트지요? 예, 그 다음에 기존, 예,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패친 농장, 예, 예. 이번에는 성함이 나옵니다. 나왔지요? 예, 나옵니다. 왜 안 나왔는지 아까 설명 이해되셨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정병원 대표님은 성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고 아까 생각을 하셨는데 그 만든 게 방금 같이 이렇게 한 문항이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앙케이트 만들게 되면 섹션을 쪼개잖아요. 섹션 1, 섹션 2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건너뛰기도 하고 막 하려고 이 큰 덩어리를 만드는데 요 두 번째 섹션에 섹션 헤더를 작성하신 거를 질문을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농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문 다시 가보세요. 농미의 질문, 현재 거의 질문. 예, 그래서 내려보시면 저기 지금 성함이라고 돼 있는 거, 주문자 선생님 성함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섹션 2의 헤더인 거예요. 앞에 그냥 설명문,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만드니까 시트에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병합하시고, 예, 같이 해주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요 부분을, 구글 양식은 거의 마스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목을 설계해 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그걸 스프레드시트에다 딱 정돈해서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작성하시게 되면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입력한 게 내 쪽에 시트로 탁탁 쌓이게 하는 거 요게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고정 컨텐츠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페이지를 추가해서 내용만 보여주는 거 할 때는 소용이 없는 건데 그 외에는 이걸 아주 많이 써요. 지금 여기선 주문서로 쓰셨는데 전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양현 원장님 그때 이야기 드렸죠. 그 시험 문제도 쓸 수 있다고. 예. 예. 그 다음에 가입 신청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펜션 같은 거 이런 거, 예. 우리가 예약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예. 자. 그러면 정병원 대표님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 질문이요. 아까 구글로 자동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구글 시트 지금 하나에 다 들어갔죠? 예. 예. 요런 식으로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쓰셔도. 예. 나중에 다른 것이 아니고 네. 곰캠으로 해서 그 주문 들어온 내용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여가 나타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 저기 농미나 양상추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여기에 설정에 한번 가보세요. 설정에. 잠깐 설정이. 질문, 응답 다음에 설정 세 번째 거요. 예.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 항목 퀴즈 만들기,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응답 수집 및 보호 방식 관리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예. 자, 거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받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주문할 때는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복수. 말고 예. 같은 과정을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신청 같은 거를 한다 이럴 때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할 때 쓰는 자리가 또 시험 볼 때도 한 사람이 답안을 여러 개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쓰는 여기 응답 항목 중에 이메일 주소 수집하고 로그인 필요해갖고 아래쪽에 보면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이라는 항목 있죠. 예. 있네요. 요게 경우 따라서 이렇게 달리 쓰는 거다. 요거 설명 좀 드리려고 여길 들어오시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병원님은 요거 꺼져 있는 거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아래 프레젠테이션 한번 또 열어봐 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에서 지금 있는 내용들 요거를 보여줄 때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저기 보시면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 요 말은 뭐냐면 나중에 문항수가 많을 때 있죠. 예. 문항수가 막 몇십 개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러면 하는 사람이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전체 중에 지금 어느 위치 정도 와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진행률 표시줄이고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는 언제 쓸 것 같으세요? 사지선답이요. 시험 볼 때 예. 옆에 있는 사람 거 컨닝 못하게 하려고 아, 그렇게 예.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해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험인데 그렇게 할 때는 어느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풀 때 있죠. 예. 우리가 채점해가지고 성적을 내려고 할 때 말고 공부할 때 문제 풀어보라고 같은 문제를 몇 번씩 풀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문항을 섞지를 않으면 사람이 답을 그냥 달달달 그냥 외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질문 순서가 바뀌게 하는 거 아, 예. 그게 저게 그때 쓰는 거예요. 예. 컨닝 방지용이기도 하고 개인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거 요걸 막아줄 때 그때도 저걸 쓰는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안에 있는 항목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의미가 좀 애매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는 아주 그 상황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요긴하게 쓰는 거니까 설정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쓰시는 게. 예. 그리고 또 더 내려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양식 기본값, 그 다음에 질문 기본값, 요거 양식 기본값 한번 열어주시면, 예, 이메일 주소 수집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예, 했을 때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쓰시는 범위를 다른 데이터베이스, 다른 자료를 우리가 수집한 거랑 연결해가지고 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정병원 대표님 얼핏 이야기하는 걸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는데 곰캠으로 저기 한다는 이야기가 뭔 말씀이세요? 그건 그냥 영상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영상 위에다 쓰시게요? 밑에 아까 그 엑셀로 나온 것을 그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거나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촬영 기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남한테 이렇게 보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배웠거든요. 아, 남한테 보이려고요? 예. 주문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거요? 근데 그거 이렇게 주문이 적합하지가 많이 않아요. 들어왔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거 하시려면 나중에 곰캠에서 편집을 더 하셔야 되는 게 주문서 경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려면 적합하지가 않고 꼭 하시더라도 뭘 하셔야 되냐면 모자이크하고 함께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하실 때는 뭐냐면 그거 용으로 설문지를 하나 따로 만드시고 예. 다른 분들하고 그 연습하거나 우리 요거 그냥 샘플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절대로 실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야기 주세요. 조금 이따 예,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생각나셔도 또 주시고. 하태진 님이 먼저 들어오셨어요? 안선영 님이 먼저 들어오셨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안수님 먼저 하세요. 예. 또 안선영 님이 저기 원래 이벤트에다 질문을 먼저 걸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겸사겸사 안선영 님 먼저 하시자고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정혜숙 님. 예.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안선영 님이 먼저 뭔 질문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상황 설명. 예. 네, 제가 미나를 그리고 있어요, 과천에서. 근데 이번에 그 컵에다가 미나 작품을 이렇게 딱 인쇄하는 샘플 작업을 의뢰했는데, 그쪽, 그러니까 저랑 같이 블로그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거를 이제 사업을 판매하고, 미나 상품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얘기를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계약 부분이라든지 저작권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좀 효과적일지. 예전에 회사에서 캐릭터 저작권 부분은 조금 마케팅 쪽에 일을 했어서 그건 조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요거랑 지금은 또 작품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또 시작 전에 좀 정리를 잘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설명 주셨으니까 안선영님 작품 시트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다루시는 상품들 있죠. 다루시는 상품이나 이런 종류가, 많든 적든 간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업할 때는 데이터 경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지속 가능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데이터 관리에서 지속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요건을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데 외부보다 내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형식이든지 내 사업 관련된 데이터는 다 관리해야 된다. 정혜숙님 마스터 시트 제가 이야기했던 건 기억나시죠? 예. 자, 네, 기억은 나는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 시트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막 이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분류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일단 데이터를 써요. 입력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분류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분류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넣기 시작을 하시는 거,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자, 안선영 님이 지금 시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좋을지 하나 보자. 자, 16번에 보면 생명의 나무 2라는 작품이 있죠. 예, 그리고 하나는 블로그가 있고 하나는 사진첩이 있어요. 블로그 열어서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작품 만드셨던 거를 요렇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들 때 다른 컷들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넣어 주셨네요.
네. 사진을 많이도 넣으셨다. 잘해주셨네. 근데 텍스트 설명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네, 요새 일단 조금 너무 바빠서 가지고요. 예,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먼저 시작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로.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URL 복사라는 게 생명의 나무 녹색 글씨 바로 아래 보면, 큰 글씨 아래 보면 오른쪽에 URL 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하나하나마다 자기 주소가 있는 거잖아요. 글 주소가. 그래서 내가 뭘 하나 하면 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주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블로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병원님은 작물을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몇 가지나 하세요, 1년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엄청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으로 하시는 건 아닌데 공윤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말씀으로는 6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세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사업으로 한다. 그럴 때는 항목이 60개잖아요. 그럼 블로그 포스팅이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60개. 60개의 포스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안에서 수업 종류가, 과정 종류가 30개가 있다. 그러면은 30개의 포스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안선영님이 작품을 200점을 했다. 그러면은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포스팅이 200개야. 200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시는 거 있잖아요. 요게 뭐의 시작이냐? 메타버스의 시작이에요. 오프라인에 아날로그 쪽에 내가 뭔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응하는 게 하나가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 주는 자리에 있는 게 협의의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인 거예요. 이걸 묶어주는 작업, 연결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인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사진첩 클릭을 해주세요. 예. 사진첩 이렇게 열어주시고, 예.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첩으로 지금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대목에서 조금 약간, 슬플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페이스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 주소를 바꾸기도 해요. 지 맘대로. 많이 슬프네요. 굉장히 슬프죠. 근데 사진이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는데 사진첩은 있어요. 주소가 안 바뀌어요. 근데 사진첩 안에 있는 각각의 사진이 주소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네. 끔찍하죠. 예, 네. 슬픈 게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예, 네. 생각 잘 하고 계시고, 예, 나중에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창을 닫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민화 시트로 돌아가 볼게요. 뒤에는 영상하고 인스타라는 컬럼이 지금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뒤에는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요즘 제가 뭐 올리는 거 보고 계세요? 요즘요? 관심들 없으시죠? 제 인스타 가시면은 제가 요즘 네컷 만화 있잖아요. 네. 예, 네컷 만화를 저기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김종석 님이 앱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 둘 재밌어가지고 제가 만드는 중이에요.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이나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가 앞으로 해나가려면 이 많은 통로를 전부 다 오프라인하고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복잡한 작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예. 특히나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페이스북 사진첩 이야기도 드린 거예요. 간단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트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수많은 주소를 나중에 더 늘어날 텐데 안선영님의 시트에서는 무조건 생명의 나무 2는 뭐예요? 몇 번이에요? 16번이요. 16번인 거예요. 이거는 안선영님이 안 바꾸면 안 바뀌잖아요. 네. 맞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다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오프라인에 실제 전시회를 할 때도 그 전시회는 16번 작품인 거고 같은 거를 머그잔에다 새길 때도 거기서도 16번인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이 시트에서 뒤쪽에 있는 주소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네. 전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관리예요. 이게 관리.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정돈해 갖고 하게 되면 관리가 간편해지고 힘은 줄어드는데 우리가 상품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게 되고 문제를 조치하거나 하는 것도 수준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제가 정혜숙님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시트는 선택이다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필수다. 하셔야 된다. 예, 분류가 안 됐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본다. 예,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쪼개야 될 시점이 다 나와요. 입력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건 나눠야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건 그냥 가도 되는데 이렇게 조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제가 넘어갈게요.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예. 보이실까요? 네. 예.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채널로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스타는 아까 있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영상도 숏폼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블로그 포스팅은 우리가 먼저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첩도 아까 했죠. 그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외에도 남는 게 뭐냐면 전에 우리 전시회 때 이야기했던 라이브도 써먹을 수도 있고 숏폼 있잖아요. 우리 세로로 돼갖고 그 15초에서 1분짜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든지 네 컷 만화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또 다른 형식으로 재생 목록 자체를 써먹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채널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서비스는 뭐랄까 중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 어떤 거는 새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내 작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채널 하나에만 목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더 슬픈 일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채널을 골고루 쓰는 게 여러 면에서 좋아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백업이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여러 다양한 채널에 내 거를 알리거나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채널은 넉넉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를 실제 우리가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머그잔에다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다른 건 안 들어가도 뭐는 들어가야 돼요? 아까 시트에 있던 거. 고유 번호. 넘버. 그렇죠. 고유 번호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유 번호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유 번호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16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널렸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안선영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안선영님이라는 표시가 보통 우리에서 많이 쓰는 게 낙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낙관을 찍든지 낙관을 찍고 16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하든지 네. 다른 표현을 하든지 일단 표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가.
예. 네. 그러면 그 두 개만으로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머그잔 하나를 사면 안선영님이 만든 16번째 작품을 가지고 만든 머그잔이 딱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을 왜 작아야 되냐면 이게 길어지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작품을 넘어서 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소가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만든 QR코드가 복잡하다든가 복잡한 거를 인식을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QR코드가 커진다든가 이러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작품을.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코드를 짧은 기본 코드 1년 번호 같은 걸로 바꿔주는 작업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시트가 꼭 필요한 이유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고유 번호는 그렇다 치고 이걸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네. 연구를 또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재질이라든가 비닐일 때, 그 다음에 도자기일 때, 이럴 때 그 해상도를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다 QR코드 같은 걸 넣으면 갑자기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드는 쪽에서 그걸 감안하고라도 우리 꼭 해보자 이 케이스도 있고 난 그거 못해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절충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다 맞출 것인가. 그리고 위치를 예를 들어서 QR코드 같으면 사실은 작품을 좀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에서. 예, 그래서 손잡이나 많이 쓸 때는 또 바닥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다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바닥에다가 지금 저거 전사 방식 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딴 데다 프린팅 한 다음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사시키는 그 방식이잖아요. 예, 네. 그때는 또 바닥을 따로 또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 그 기본 작품을 프린팅하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바닥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럴 때 이제 또 다른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별도의 태그 있잖아요. 우리 가방 사면 가방이나 이런데 자체 태그가 아예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매달려서 나와서 그걸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아예 그냥 패키지를 따로 해가지고 그것만 또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붙여주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가라든가 내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로 갈 거냐 따라 가지고 내가 받을 금액이나 시장에서 남의 적이랑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나 내가 예상하는 금액 그거에 따라서 또 요거는 어느 선까지 갈 건가 요걸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넘어가고 QR코드는 저렇게 시트에 있는 거를 일괄해서 30개면 30개의 QR코드를 쫙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자, 그냥 오늘은 있다 하고 뒤쪽 설명을 넘어갈게요. 아니면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예, 그냥 보고 네. 싶으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거는 네. 간단한 거니까, 예, 네.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제가 열었죠. 그러면 여기 맨 뒷자리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16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게 모양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제가 16하고 17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하는데 살짝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안 보이셨어요? 보였어요. 18. 그러면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어때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다르죠? 예. 쉬워요? 어려워요? 그 부분에 숫자만 제가 달랑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럼 바로 QR코드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끝부분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그냥 함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그냥 연산만 집어넣어도 그냥 바로 전체 거를 다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아니니까 QR코드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QR코드를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하고 QR코드 넣는 건 뭔 차이냐? 숫자로 넣으면 검색을 하셔야 돼요. 따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안선영님의 블로그를 들어와서 숫자를 친다든가 별도의 앱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숫자를 쳐야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QR코드 자체를 넣어놓으면 뭘 하라는 소리예요? 머그잔을 내가 들고 마시다 말고 폰으로 딱 하면 폰에가 뭐가 떠요? 바로 이 작품에 대한 포스팅 자체가 바로 뜨고 거기다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댓글도 볼 수가 있고. 자, 흔하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머그잔하고 같아요? 아니면 가치가 부과가 됐어요? 부과됐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냥 괜한 짓을 막 일만 복잡하게 그래 벌리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덧붙이느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제일 그나마 간편한 게 QR코드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넘버만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이름자리 옆에 김춘수 꽃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안선영님이 할 때 각 작품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창작품은 고유 넘버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공산품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원래 세계대전 때 전투기들 있죠? 전투기들 고유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고유 남바만 있어요. 맞지요? 근데 그게 현장 배치가 되고 조종사들이 그걸 타기 시작하면 애칭을 붙여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안선영님 경우는 지금 이미 이름이 있으니까 이번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지금 이 전략을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다? 네이밍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름을 꼭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다. 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름이 있는 것하고 이름이 있는 개하고 이름이 없는 개하고 복날을 넘기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을 약간 다르게도 쓰는데요. 족보 있죠? 강아지들도 요새 족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족보가 있는 강아지랑 족보가 없는 강아지랑 다르다. 예,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 제가 웃자고도 약간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창작물을 갖고 뭔가를 할 때 이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태진 님이 안에 모임에 계신 분들하고 시집을 만약에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올해 안에 뭐 시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시면 근데 다른 시집에는 보통 QR코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 한 편 한 편마다 제목이 있고 고유 넘버가 있고 QR코드가 있어가지고 폰으로 딱 해서 스캔을 하자마자 아까 뭘 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댓글.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집하고 같아요? 확 달라져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패턴을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고유번호, 이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모델 번호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머그잔 크기가 똑같은 거 하나에다가 전부 다 찍어낸다 그러면 모델 넘버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똑같은 거를 우리 부채에다 만약에 한다든가 같은 작품을 아니면 또 다른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내가 그린 작품 민화는 같은 작품인데 부채는 보통 별도로 만들긴 하지만 예 근데 같은 거를 우리가 다른
매체에다가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러면 종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16번인데 다른 거에 들어간 16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그때마다 모델 넘버는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민화의 일련번호, 민화의 시리얼 넘버 별도, 그 다음에 모델 넘버 별도, 요렇게 가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갈게요. 여기 제품 일련번호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요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찍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면은, 소량 주문 생산하실 거예요? 주문 받은 사람들 것만 생산해요. 그치요? 네. 예, 그러면 소량이잖아요. 이때 쓰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민화인데 같은 16번인데 그리고 같이 우리 눈에는 같아 보이는 머그잔인데 여기에 찍은 거랑 다른 분이 주문해갖고 여기에 찍은 거는 실상은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네. 또 다른 머그잔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16-1이고 이건 16-2이고 16-3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원래는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소량일 때는 이거를 어차피 할 거 이것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쪽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 데다가 어차피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문 관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도 아예 그쪽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대목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그쪽은 주문을 뭘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네. 거를 그쪽에서 받은 거를 엑셀이라든가 시트에 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 문서라든지 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려고. 예, 함께 해가지고 이걸 꼭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돼야 이제 뭐냐면 나간 제품 하나하나를 전부 다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 나갔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에게 나갔다 했을 때 그분이 채널 중에 하나 정도는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든가 인스타를 쓰거나 블로거라든가 아니면 뭐 예, 유튜버도 상관없고 페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작품이 어느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16-17이 뭐 16-몇 호는 어느 분한테 갔다라는 게 시트에가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전부 다 비공개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건 공개해도 괜찮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정보들만 가지고 또 하나의 홍보를 위한 것도 되고 커뮤니티 관리, 팬클럽 관리 있잖아요. 네.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제품에 대해서 추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거에 뭐 3번은 되게 주문이 적은데 16번은 주문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많은 것도 10월 달에는 어땠는데 11월에는 어떻더라. 이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너무 시장에 끌려다니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감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어느 연령대 또 어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목적 자기가 쓸 거나 선물할 때 어느 번호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더라. 이걸 점점 학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정보가 사업에서는 도움이 돼요. 예술 활동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드시 예. 지금 조금 고민되는 게 이제 네네. 작품 사진을 한 5장 정도를 그쪽한테 보내고 이제 샘플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원가로 조금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살짝 아는 사람한테만 살짝 오픈을 했어요. 네네. 주문자가 작품을 2개까지 선정해서 컵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뭐 고유 번호랑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2개를 따로 넣어야 되는 건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작품 밑에다가 그냥 아예 고유 번호까지 넣어서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될까요?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는 작품을 저쪽에 넘길 때 네. 작품을 넘길 때 그 작품 자체가 아예 넘버가 기입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낙관처럼. 낙관 네네. 바로 아래 수기로 네. 수기로 세필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아예 해가지고 네. 그 밑에다 네. 해가지고 주색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넘버링을 그냥 손으로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원작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작에다 칠을 하는 거면 조금 저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그쪽에 주는 파일에다가 그걸 하는 거니까 저쪽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다 데이터를 다시 수정을 해서 넘기는 걸로 해야 예, 되겠네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음, 그러면 일이 간단해지잖아요. 예. 네, 엄청 해결됐네요. 전 되게 예. 고민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를 아까 하태진님한테는 제가 시집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고 정병원님한테는 제가 농산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품종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처럼 하실 때 내가 가진 상품이나 내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하고 맞춰서 쭉 갈 수 있고 관리가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강균남 대표님이 자격증 발행을 하는데 자격증 고유 넘버가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강균남 대표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란체스터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 의원님 최근에 저쪽 비전 포럼에서는 란체스터 전략 저기 한번 한 적 있죠? 마이크 꺼져 있는데 김종성 대표님이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나 뭐 언제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표현 약자의 전략 이런 표현 싫어하는데 소규모 사업자의 전략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자니까 이게 빚을 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할 때 그렇게 붙어 있는 넘버는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붙어봐야. 예. 선생님들 그 드시고 계시는 거나 타이어나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음료수나 이런 거. 그런 게 생산 라인 번호랑 이런 거 번호 다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나중에 가서 쫙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박스든지 포장이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고유 넘버 다 찍혀갖고 관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로트 넘버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해가지고 어느 라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량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분량 나왔는지 나중에 역추적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원래 관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마케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는 않고 근데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 경우는 요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그리고 컨텐츠가 풍부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점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신 내용을 안 하면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제품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결국은 뭘로 경쟁하게 되냐? 가격과 품질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작품이 가격하고 품질만 갖고 경쟁한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하실 때 반드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꼭 신경 쓰셔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 사회적 경제 쪽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공방이라든가 이런 쪽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다닐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제발 기입하고 내보내시라고. 만든 거를. 근데 애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만든 거 처음에 저기서부터 무드질부터 다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조차도 이걸 안 해놓고 그냥 제품을 내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대목이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조금 몇 가지 적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요거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CCL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CCL? 처음 들으세요?
홈페이지 자. 만들 때 써서. 네? 홈페이지 만들 때. 예, 얼핏 들어보셨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거 저작권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엊그제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 눈에 잘 들어오세요. 대부분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나 이거 봤다. 예, 설명 조금 드릴게요. 이번 경우에 안선영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CCL 라이선스를 부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민화는 이쪽으로 쓰시는 게 조금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다 막는 것보다 왜냐하면 민화 자체가 사실 약간 그 서로 간의 라이센스가 약간 겹쳐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네, 완전히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되면 저 마크가 들어가는 사람 모양 마크가. 그러니까 안선영 님이 만드신 거를 누군가 베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딴 데다 쓰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모작을 만드는 거 아닌 바에는 저작자하고 출처를 표시하면 그러면 써도 좋다라는 표시를 할 때 저 표시를 쓰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표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져다 쓰시긴 하는데요. 근데 본인 수익을 위해서 쓰시는 거는 곤란해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쓰셔도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NGO 활동이나 이런 쪽 할 때 NPO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요 범위까지는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저 달러 표시에 이렇게 선 간 거 저 마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리고 이퀄 표시는 있는 그대로만 쓰지 건들지 마세요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모양을 그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만 나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저작자 출처 표시하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괜찮는데 일부만 잘라가지고 다른 거 사이에다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안 됩니다라는 표시가 세 번째 표시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 거의 당연히 붙이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예, 근데 다른 걸 새로 만들었을 때 내 걸 이용해서 새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다도 제가 붙인 거하고 같은 거를 붙이셔야 됩니다. 내가 조건을 3개를 걸었으면 거기도 똑같이 제가 건 조건 3개를 거기에다도 붙여서 내보내세요. 이러는 거. 요 표시가 이런 것들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요걸 이해를 조금 하시고 이제 이번에 내보내실 때 요 마크 자체를 아예 저기에다 넣자는 건 아니에요. 머그잔에다. 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갈 만한 저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드시게 되면 이번 머그잔으로 만드는 요 그 아까 모델 남바라는 표현 썼지요, 제가. 네. 이번 머그잔 상품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포스팅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저랑 이거 하시는 분 중에 이거 하시는 분이 계셔서 몇 월 며칠 요렇게 해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QR코드와 뭐에 대한 거는 며칠 날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 스터디 하면서 요렇게 하게 됐고 이런 스토리가 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 포스팅에 이 마크가 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쪽에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에다 함께 넣기도 한다. 이게 CCL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하실 때 전부 다 라이센스를 뭐 돈 받고 저기 하고 그냥 무조건 칼같이 자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요 부분 스터디 해 놓으시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예, 하실 때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서 하실 때도 뭔가 내가 만들어 갖고 결과물을 웹에다 올릴 때는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때는 그냥 진짜 맘먹고 하지 않는 한은 복제하는 게 좀 원본하고 차이가 나는데 온라인에서는 디지털은 복제가 쉽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민화하고 복제는 옛날부터 끝없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참고로
예,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 주세요. 맥주가 없어. 자, 지금은 더 없으세요? 안선영님? 네. 어디 대화 중이신가 보다. 네, 남편이어가지고요. 네. 네, 저는 더 해보고 궁금한 점은 또 다시 그 페이스북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네? 끄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끌게요.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하태진님, 예, 예. 예, 예. 강화 잘 다녀오셨죠? 예, 예. 잘 일은 잘 다녀왔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오늘은 약주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예. 공부해야죠. 멀쩡하신 것 같아서. 예. 예. 그 오늘은 어느 대목이 좀 필요하세요? 아, 며칠 전에 한 거에 치유반수의 홈페이지 제작한 거 모두 네, 그 네. 제가 들어가니까 그거 안 보이고 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저번에 아, 한번 그거- 예, 모두에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침에 아니죠. 제가 그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렸는데 예. 며칠 전에 만든 거는 모두는 만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모두는 만들지 않고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든 것만 진도가 조금 나갔어요. 그럼 그걸 다시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구글 당연히 보실 수 있죠. 구글에-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컴퓨터? 공유, 예, 예. 예. 구글. 1992 SD는 어느 분이세요? 정하순 씨 같은데. 정하순이에요. 네, 제가 SD로 안녕하세요. 들어갔나 예. 보군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마스크를.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동 중이신가 봐요? 네,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집 거의 다 아이고. 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왜 흔들리고 있으셔가지고, 앉을 데가 싶었는데. 없어요. 여기 도로여가지고. 아이고, 저런. 예,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죄송합니다. 화면 켜고 계신 것만 해도 그냥 다행입니다. 예. 네, 제가 소신 음소거하겠습니다. 네네. 예, 들어왔습니다. 예, 공유하셨어요? 예, 들어와서 공유, 예. 예. 자, 또 크롬으로 안 들어오시고 또 엣지로 들어오셨네. 예. 아, 그러므로. 크롬 들어가 주세요. 크롬 하나. 이건 놔두시고, 예. 예, 크롬 실행해 주시고, 예. 그럼 예, 구글, 예. 예,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가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예. 예.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서 검색이라고 나온 자리 있죠. 아, 거기까지 안 가도 최근에 다른 작업 안 하셨으면 왼쪽 메뉴에서 예. 네 번째 최근 문서함을 선택해 주세요. 최근 문서. 왼쪽 메뉴, 최근 예. 문서함. 예. 예, 그러면 치유 바람숲이라고 두 번째 거 있죠. 예, 예. 예, 열어보세요. 창립해를 주고. 더블 클릭. 예, 예. 아, 여기 있구나. 예, 예. 아, 여기 있구나. 예. 예, 이걸 우리가 못 찾았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모두에서, 예, 거기에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았는데 이렇게 구글에서 찾네요. 예. 예, 원래 구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 모두 쪽은 원래 약간의 한두 페이지를 만들어야 그 오픈을 할 수 있어요. 모두는. 근데 아직 그 한두 페이지를 안 만드셔가지고 현재 오픈된 상태가 아니어서 예, 그래서 못 보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치료 바람 글 쓴 게 카톡에 있거든요. 저번에 예, 예. 못 넣었는데 카톡에 글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자, 카톡에- 먼저 카톡 글을 보여주세요. 카톡 글을. 카톡에 하태진. 예, 요 밑에 이겁니다. 예, 복사하세요. 바깥 버튼 누르셔가지고
아니요, 범위 하지 마시고 그냥 바깥 버튼 누르세요. 예, 복사. 예, 예, 복사했습니다. 복사. 예. 예. 카카오톡은 여기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있는 거는 범위 지정해서 범위만 복사가 돼요. 근데 위쪽은 그냥 복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돌아오세요. 사이트로, 구글 사이트. 사이트로 돌아오시고, 예. 여기에서 어디다 넣고 아니,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예, 한 번 더 그건 내리시고. 예, 예, 예. 예. 지금 어디에다 어떤 모양으로 넣으시려고 하는지 저번에 제가 왜 보기에- 그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 치유 바람수 설명하는 거 그때 나를 그러면 왜 오른쪽에서 컨텐츠 목록의 첫 번째 걸 눌러주세요. 콘텐츠 목록 오른쪽에 예. 컨텐츠 목록 바로 아래. 아니에요. 너무 내려오셨어요. 바로 아래 있는 거. 바로 아래 드라이브 이미지 콘텐츠. 아니, 뭐 컨텐츠 목록 거기 바로 글씨 바로 아래 있는 그 사각형. 올라가 주세요, 다시. 그 콘텐츠 목록이라는 글씨 바로 아래 예, 있는 그 예, 예, 예. 모양 그거요. 콘텐츠 뭐 블록 말입니까? 블록. 예, 컨텐츠 블록. 예, 여기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 아래 있는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안에 있는 사각형. 그 글씨 바로 아래 있는 그 사각형 블록이요. 이거요. 예. 예, 예. 예. 자, 또 들어갔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작은 글씨 텍스트를 수정하려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맨 위에 거요. 작은 글씨, 그 아래 거. 작은 예, 글씨. 거기다 붙여 넣으세요. 그. 여기다 예, 클릭하시고. 여기다 클릭하고. 아니, 거긴 위에잖아요. 거긴 제목. 여기 밑에 여기에. 아니요, 거기 말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돼 있는 자리. 그 바로 아래. 이 작은 글씨. 여기입니까? 네네. 붙여 넣어주세요. 예. 예. 이런 그리고-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편집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 치우고. 예. 그리고 뭐 맨 첫 줄에 있는 게 제목이면 그 위에 큰 글씨 있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예. 예, 치우고 나면서 이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요. 예, 예. 예.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예. 예. 위쪽에 텍스트를 수정하려면이라는 큰 글씨 있는 자리, 거기에다 이제 치유바람숲 협회 그거를 그쪽으로 옮기시면 좀 모양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듬는 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예. 수정하려면 또 이거 어떤 작업이 또 필요하세요?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요? 이거는 초안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그때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추가해 가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필요한 거. 여기에다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 예. 그럼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한 거죠? 모바일로 공유가 되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예. 메뉴 중에 링크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하고 스마트폰이 함께 있는 거 버튼 보이시죠? 스마트폰 위에 우측 상단 말입니까? 요거 예, 우측 상단이요. 그거요. 이거요. 예, 클릭하시고, 미리 보기요. 예, 클릭이요. 클릭. 예,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클릭해 보세요. 하단 오른쪽에. 하단 오른쪽에. 이거요. 전화번호. 이거요?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로 내려 보세요. 아래를. 가운데 가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폰일 때는 폰에 맞춰서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예. 큰 화면일 때는 큰 화면에 맞춰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폰에서 볼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일단 하단 오른쪽에 있는 X 눌러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파란 게시 눌러 주세요. 게시. 예. 예,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하단 중앙에 보기라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옆에 넘어갔어요. 이제 예.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게시 오른쪽에 삼각형 보이시죠? 예.
예, 거기 누르시면 게시된 사이트 보기라고 있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되셨죠? 네. 예, 그러면 상단에 지금 주소 있는 거 보이시죠? 상단에 주소요. 예. 그 사이트.뭐 뭐 google.com 어쩌고 주소 있는 그 주소의 맨 예. 오른쪽에 보시면 주소의 예. 맨 오른쪽 예. 가면 거기 별 바로 앞에 별 바로 앞에 예. 이거 예, 그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공유 말이죠. 이 페이지 공유. 예. 잠깐만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놓고. 제가 사진 하나 좀 찍어놓고. 지금은 주소가 위에 google.com 이게지요. 홈 3주 예. 그다음에 요거 공유를 했습니다. 되셨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전송이라고 메뉴가 보이시죠? 기기로 전송도 있고. 예, 전송. 예, 기기로 전송 한번 눌러보세요. 아, 잠깐만. 기기로 전송이요? 예, 기기로 두 번째 전송. 예.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삼성 전화기라고 나오죠? 예. 예, 삼성 전화기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폰에 가서 알림 부분을 보세요. 폰에 가서 알림 부분을, 폰에서, 예. 예, 거기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알림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치마 들어왔습니다. 예, 사이트. 그쵸? 그 사이트 이제 터치를 해보세요. 예, 들어왔습니다. 열리지요? 열린 화면을 캠에다 지금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 보실 수 있게. 캠에다가, 예, 보입니까? 잘 예. 보입니까? 잘은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까? 자, 예. 다른 분들도 지금 방금 하는 거 보셨죠? 음. 컴퓨터 쓰다가 같은 거를 폰에서 보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컴퓨터에서 쓰다가 주소 오른쪽에 있는 저거 누르시면 자기 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대로. 중간 과정 필요 없고. 예. 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폰에서 그렇게 봤으면 예. 폰에서 열렸을 때 상단 오른쪽에 점 3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폰에서 그 열려있는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눌러가지고 홈화면에 추가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홈화면 추가, 예. 예, 추가합니까? 잘하셨어요. 추가. 예, 그걸 해놓고 홈에 가보시면 예. 치유 바람숲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추가하시면. 아, 홈에 잠깐만요. 아, 예,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지요? 그럼 다음부터는 방금처럼 주소 오른쪽 요거 누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냥 여기에서 고쳐가지고 게시한 다음에 폰에 거기 그것만 누르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려면은 회원들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각각. 회원들한테는 폰에 보시면 폰 화면 지금 공유 가능하시겠어요? 예. 폰 화면. 공유 안 되시죠? 예, 자, 안 되죠. 예.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폰에서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고 지금 치유 바람숲이 폰에서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럼 그 보인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주소창이 하나가 작게 있죠? 맨 위에 있는 주소창. 야, 이걸 이제 주소창에 맨 위에 있는 요 예, 예. 있는 주소창을 터치를 한번 하시면 예. 주소창을 터치하면 바로 아래 복사 버튼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는데 공유 버튼, 복사 버튼 이렇게 갖고 수정 버튼 3개가 버튼이 보이시죠? 잠깐 그걸 누르니까 복사를 누르시는 거예요. 복사. 두 복사. 번째 있는 거. 두 복사. 번째 있는 복사를 누르시는 아, 두 거예요. 번째 복사. 잠깐만요. 복사 예, 눌렀습니다. 링크 예, 그 복사. 다음엔 안 알려드려도 되죠? 야, 링크 복사됐습니다. 예. 예, 복사된 거 그냥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마음껏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단톡방에 가서요. 지금 한번 해보죠. 예. 아, 야, 그렇구나. 여기 그러면 붙여 넣기. 예, 단톡방에 넣었습니다. 아, 그거 들어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별걸 다 축하드리게 되는데. 야, 이 축하를 해야겠네, 정말. 아유, 대단합니다. 야. 제가 보기에는 저기
하태진 선생님이 대단하세요. 예. 그러면 이거는 말로만 이제 듣고 그래도 잘하시네요. 예. 예. 아 이거지 인제. 예. 예예. 그 나중에는 이제 추가로 더 할 거는 보완해 가지고 자꾸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인제.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컴퓨터에서 수정하고 아까 자 지금 컴퓨터에 있는 거 닫아 주세요. 컨트롤 W. 예. 컨트롤 W. 아니 그냥 X 눌러서 닫으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닫으세요. 컨트롤 W. 예. 자, 이 상태에서 뭐 수정한 게 있다 그러면 상단 오른쪽에 게시만 누르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있는 다른 분들은 항상 최근 거를 보시게 될 거잖아요. 예예. 우리는 그러니까 중간 작업을 인제는 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홈페이지에다 뭘 글을 게시하는 겁니까? 저 혼자 합니까? 회원들 같이 하는 겁니까? 함께 하고 싶으실 때는 예. 상단 오른쪽에 보면 사람 플러스 마크가 있죠. 사람 플러스 예. 예 맞고 사람 이거 게시 앞에 아니 그 위에 말고 게시의 앞에 아 이거 플러스 이거요. 예. 예 거기에다가 그 함께 작업할 다른 분들의 지메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 지메일이요.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네, 지금 회원 수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뭐 시나 사진, 수필 글을 쓰면은 그 시트로 다 자동으로 올라가십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수준이 하태진님 수준이 전부 다 하태진님 수준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꿈을 안 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수집하려면은 지금 카톡은 없어지니까 그 만약에 연말에 시집을 낸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어디에다 그러면 어떻게 모으는 게 좋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항상 그렇죠. 하실 때 예. 안에 지금 참여하실 분들이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현재는 왜냐하면 뭐 저한테 좋은 도구가 거기 시인분들한테 좋은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뭐 카톡이나 메일이나 메시지나 예, 이렇게 주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한국 예.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보내실 거는 그냥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그냥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 올라온 거를 안에서 조금 만지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그냥 여기나 필요한 자리에다 올려서 정리하시는 거.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를 만들어 카페에다가 올리라는 것도 거의 가능한 카페를 만드는 가능은 한데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카페 찾아 들어가 가지고 카페는 또 게시판이 여러 개잖아요. 예. 예, 해당되는 게시판 찾고 그다음에 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단톡방에서 쓰고 계신 아이디하고 네. 카페에서 쓰는 아이디 통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면 일이 이제 커져요. 그래서 네. 항상 현장하고 우리 상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카톡에 올리는 거를 이제 그걸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예. 무슨 그게 말 그나마 고생 제일 덜 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거 닫고 예, 맨 아래 파란 버튼 공유 중지 눌러주세요. 파란 공유 중지요. 예, 여기 예. 유영기는 편집자로 제가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저요? 예.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빼고 싶으시면 빼세요. 아니. 지금 들어야 돼. 그걸 몰라 가지고.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 앞전에 알려드릴 때 그때 넣었잖아요. 그렇구나. 이 기능 지금 오늘 처음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네, 그 도라지 강남구에서 위에 공지에 왜 그 회원수첩 넣은 거 네네. 그게 또 없어져 버렸네 보니까 공지 누가 자기 공지를 올려 가지고 어떤 그 회원이 자기 글 넣은 걸 또 공지에다 때려 붙이고 난 뒤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 또 도라지 강남구에 네. 공지장에 그래서 하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예. 그 공지한 글을 또 찾아서 또 공지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공지사항에 올라갈 글을 카카오톡에 보면 나하고 1대1 채팅하는 메뉴 있는 거 아시죠? 나하고 맨날 쓰시잖아요. 제 카톡에서 제 거에서 카카오톡 실행해 주세요. 예, 컴퓨터에서. 잠깐만요.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실행해 주시면 예.
맨날 실행- 쓰시면서 지금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신다. 지금 실행했습니다. 어디였지? 예, 앞에 파란 거, 예. 이 네. 상태에서 예. 친구의 하태진 이렇게 있는 자리를 원래 클릭을 하시면 예. 하태진, 그 밑에 사진. 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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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나와의 채팅이잖아요. 예, 예. 예. 여기에다가 운영하시는 그 단톡방에 거기 클릭하세요. 예, 클릭했습니다. 예. 저기 있는 글들처럼 단톡방 공지에 쓸 글을 여기에다 보통 때 올려놓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복사에다가 저쪽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공지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여기다 올려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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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럼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복사에다가,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디 공지해놨던 거 다시 스크롤해서 내려갖고 찾아갖고 또 그거 다시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위에 보니까 공지에는 위에 2개가 있는데 그걸 복사를 해다가 그 주소를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이 한 거 회원수처. 내용만 복사를 하세요. 내용만. 내용만 복사에다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예, 그래야 예. 다음에 또 쓰실 수가 있잖아요. BITLI 이것만 하면 된단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회원수첩하고 BIT. 네. 예,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하단에 공유 중지 파란 버튼 눌러주세요. 컴퓨터에. 공유지 파란 버튼, 예, 눌렀습니다. 예. 정혜숙님 오늘은 질문 없으세요? 안선영님도 다 끝나셨어요? 저는 이미 많이 배워서 다른 분들이 배우시는 게 저는 제가 오늘 제 이력상 이런 걸 정리하다가 네. 이거를 분야별로 나누어야 할지, 연도별로 나누어야 할지, 뭐 역할별로 나누어야 할지, 막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트로 활동별로 뭐 무슨 활동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좀 됐어요. 시트 보여주세요. 비밀이 아니면 예. 네, 비밀 공유해 아닙니다. 주세요. 예, 네. 공유해 주세요. 잠깐만요. 원래는 분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예, 공유하시는 동안 이야기를 드리면 한 칼럼에다는 연월일 넣고 예를 들어서 한 칼럼에다는 분류하는 칼럼도 넣고 제목 넣고 이렇게 한 장에다 다 넣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겠죠? 한 장에다 다 넣으면 이제 열어보세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특징이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장으로 처음부터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영 예. 이건데. 나왔다. 네. 내가 이거를 이게 아닌가? 아하하. 이렇게 일단은 막 쫙 써놨던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를 주제별로 복사에다 붙여 넣으셨군요. 일단 내용을 좀 구분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업데이트도 하고 하려면 예전에 한 장 하나로 다 이력서처럼 써놓았던 걸 좀 분류하다가 이렇게 예. 하면 나중에 관리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상단 오른쪽에 공유 버튼 보이시죠? 네. 예. 그거 클릭하시고요. 예. 거기에다 CITY 여기요? 두 이거? 번째 나왔네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예. 그냥 공백 이거- 메시지 자리 클릭 한번 해 보시고 메시지라고 써진 자리 메시지 그 창 밖에 네. 예. 네. 전송 그냥 눌러 주세요. 언제든지 저를 다시 자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만 저기 할게요. 공유 중지해 주시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거 말로 하고 저기 하면 5분 안에 못 할 것 같아 갖고 그래서요. 예. 공유. 화면 보이세요? 네. 예, 네. 지금 구글 드라이브 들어와서 네. 최종 문서함 여기에 아직 안 들어왔네?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안 들어온다. 제목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제목만? 정혜숙
경력 관리인가? 그렇게 일단 저 썼던 것 같아요. 경력 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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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넣을 때 항상 지금 요거 그냥 또 다음에 쓰실지 모르니까 그냥 복사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네, 예. 자, 요거 복사본이에요, 이거는. 네, 예. 네, 이렇게 되면 만드실 때 처음부터 여기 항목 안에다가 이렇게 분류하고 연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나눠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예. 그럼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요 내용들이. 네, 그죠? 예,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분류하고 연도를 적어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요거는 1타입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거고 요거는 또 제목이 아니라 요거 뒤로 가서 붙는 거네요. 그게 한글 파일에 그냥 그냥 썼던 거를 지금 이제 시트로 좀 옮겨보려고 제가 이제 예. 단순 복사를 해놔가지고. 아, 그러신 거구나. 네, 네.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게 막 반영된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수작업을 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이런 작업들 해주신 다음에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요거를 이제 적어주시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상단에 그 우리 메뉴 있잖아요. 네. 메뉴에 가면 여기에 우리 데이터 여기에 필터 만들기 있죠. 네. 이거를 걸면 이쪽에서 몇 년도 것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예,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분류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트를 막 쪼개야 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그냥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따라해 주세요. 한 줄에 한 건. 한 줄에 한 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 관리하실 때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한글이나 이런 데서 모양 잡는 게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한 줄에 한 건이 아니라 모양을 막 이쁘게 막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일 중요한 필터하고 정렬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돼요. 필터하고 정렬이 먹어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연도별로 분류할 뽑거나 일자순으로 뽑거나 날짜의 역순으로 뽑거나 아니면 포상만 뽑거나 아니면 뭐 학력만 뽑거나 이런 걸 자유자재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줄에 한 건이라는 건 혹시 뭐 세부적인 설명이 더 붙는다고 할 땐 옆으로만 붙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든지 소팅을 하시고 뭐 필터를 걸어도 되고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여기서 꼭 다 출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출력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방금 보신 대로 시트를 한 장 더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든 다음에 복사한 걸 갖고 모양을 내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여기서 한 거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워드나 이런 데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네. 원래 엑셀에서 영역 지정해갖고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손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모양 생각해갖고 막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데이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렇게 컬럼에다가 지정을 할 때 여기 아래 보면 열 작업 더보기 안에가 여기 말고 조건부 서식이 여기 있죠. 데이터 네. 확인이 있고 데이터 확인에 들어가면 요 자리에 분류에 쓸 거를 미리 여기다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쓰는 문서 안에서만 봤어요. 제가 만든 적은 없고. 예. 뭐 회사에서 보면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다 이제 넣어 놓잖아요.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 들어갔을 때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네네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도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이란다. 자, 데이터 확인해서 날짜 자체가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당연히 클릭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달력이 뜨잖아요. 이렇게 해서 쉽게 좀 비교적 쉽게 채워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데이터에서 필터를 쓰거나 해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여기 누르면 나중에 뭐만 보실 수 있겠어요? 포상만 보실 수도 있고 학력만 보실 수도 있고 되잖아요. 네네. 출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기본 데이터만 잔뜩 넣어 놓으시면 뒷작업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일단 데이터 넣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 한 장에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한 시트를 장에다 나누지 다 말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건은 한 줄에다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정혜숙님한테 드린 이야기일까요? 다른 분들 데이터 관리할 때도 똑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다 똑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엑셀하고 다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좋은 점은 정혜숙님이 아주 잘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뭐만 도와주실 하면 분이 되냐면 있으니까요. 칸 채우기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칸 채우기. 옳은 데이터를 제대로 기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관리에서 99%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엑셀의 멋진 함수와 막 이런 거를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데이터 관리에서 몇 %에 해당하는 거다? 1%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 이야기 드리면 데이터가 정확하면 수식은 나중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남의 요만한 도움으로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근데 네. 아주 수식을 잘 쓰는 사람인데 처음에 데이터 넣는 사람이 데이터를 잘못 넣었어요.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바꿀 능력이 전문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옳게 넣어주는 게 99%예요. 이게 엑셀의 정체예요. 근데 바깥에 지금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전부 뭐냐 하면 나머지 그 1%를 이만큼 키워갖고 그거 갖고 시험을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 별로 다루질 않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실행하는 게 어디 가서 빛을 발하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온갖 데들 있잖아요. 자활이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할 때 각각의 데이터만 간신히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조차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하태진님한테 데이터를 시트에다 넣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다예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하태진님이 그걸 만약에 모아놨다 그러면 후처리는 제가 잠깐 도와드려도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시트까지만 들어오면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던 도구나 아니면 거기에서 생긴 관념이나 이거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할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다 가르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뭐만 가르치시냐 하면 전체 멤버한테는 칸 채우기만 옳게 가르쳐 주세요. 칸 채우기만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이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쉽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은 걸 보면 아까 정혜숙 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나는 만들지 않았지만 제가 다루는 문서에 그거 있는 건 봤어요 라는 거 아까 그 표현 들으셨죠? 네. 그 현상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서서히 학습하면서 따라오게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절대 다 배워서 이해가 되면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만 넣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사회적 경제 쪽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협업 안에서는. 협업이 안 되고 PC용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안 돼요. PC용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협업 도구에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단계나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당장 출발할 수가 있어요. 보통 첫날 제가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합원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많이 가르쳐요? 아니면 데이터 넣는 것만 가르쳐요?
폰에서 데이터. 데이터 넣는 방법, 컴에서 데이터 넣는 방법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하냐면 안에 계신 분한테 중에서 엑셀 써보신 분 이렇게 손들게 해요. 그리고 질문 몇 개를 하면 어느 분이 제일 이 선두에 계신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질문 몇 개만으로. 그러면 그분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협업을 걸면 한 협동조합이 바로 작업을 그날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예. 제가 스프레드시트 이력서를 보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야기 길어져도 우리 10시부터 월드컵인 거 아시죠? 예. 그때 되면 무조건 끕니다. 네. 자, 일단 제 거 한번 볼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잠깐만 보자. 여기 가보면 제목이 뭡니까? 이력서라고. 그냥 이력서요? 네. 예, 이력서 없는데? 제가 공유를 이력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력서에 성함이 없네요. 예. 예,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 공유해 주세요. 예. 혹시 공유 됐나요? 안 됐는데요, 아직은. 뭔가 나옵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예. 이걸 날짜를 가령 맨 왼쪽으로 보내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을 하라는 거죠. 이때는 A열이죠. A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눌러보세요. A에서. 예, 그리고 왼쪽에 열 하나 삽입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15번 A의 15자리 있죠. A의 15부터 4칸에다는 원래는 학력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학력. 네. 학력이라고 지금 타이핑 하신 다음에 그걸 복사를 3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아래다가. 복사해서 3개. 그 다음에 21번 있죠. A의 21에다는 경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그 아래다가 쭉 해주겠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원래는 19, 20을 지우는, 19하고 20 있죠? 네. 그거를 지워보세요, 원래는. 19하고 20을 선택해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고 삭제. 저기 중간쯤에 삭제가 있네요. 19, 20행 삭제라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드시라는 의미예요. 네. 아까 정혜숙님 이야기가. 예. 네. 그러면 요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 그리고 A1에다가, 예, 분류라고 적어 보세요. A1의 분류. 예,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분류에다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에서, 메뉴의 데이터, DDD, 5번째, 거기에서 필터 만들기. 지금 굉장히 엉성하게 하네요. 그 위에 거, 필터 만들기요. 예, 그 다음에 분류 칸에 있는 그, 예,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 예, 거기에서 원래 저 검색 보면 학력 있잖아요. 네.
예,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가. 아, 예, 예. 예, 예. 자, 지금은 데이터 아까우시면 혹시 뭐 저기 하셔야 되면 컨트롤 Z를 몇 번 누르시면 돌아가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쓰시란 이야기예요. 예.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검색란에다 학력, 경력, 자격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지금은 안 넣고 저 데이터 분류하는 것만 다 하면 요 자리는 자동으로 그게 나와요. 네, 지금은 데이터가 꽉 차 있지 않아 갖고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데이터가 차면 그게 다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알겠습니다. 예. 손으로 네. 거기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스프레드시트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관리 기능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데이터 관리 기능은 못 쓰게 하면서 역으로 요걸로 왁구치고 그다음에 모양 이쁘게 갖고 표 만들어 갖고 출력물 있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예, 근데 그거는 엑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워드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원래가. 그건 다른 데서 쓰는 거고 여기에서 쓰는 거는 기초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는 거지 기초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기초 데이터는 별게 없이 맨 위에 한 줄로 이렇게 헤더라고 부르죠. 헤더. 그거 한 줄 쭉 나열되고 아까 그 안선영님 처음에 민화 그거 시트 만들어 놓으신 거 예, 그게 그냥 기본형이에요. 표준이고 기본형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다 채워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정병원님 같으면 안에서 내가 그 1년간 다루는 작물에 대한 걸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붙이고 심는 시기하고 수확 시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표를 만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밭의 어느 부분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씨앗이나 모종 구입처가 어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 하나로 깔끔하게 딱 끝낼 수가 있잖아요. 이 표가 모든 것의 출발이란 이야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뭘로 정렬이 돼요?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출하 시기로 정리하면 정리가 딱 한꺼번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출하 시기 하나만 딱 보면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나한테 인사이트를 바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예. 또는 앞에 분류에다가 쌈채소라든가 아니면 잡곡류라든가 뭐 이렇게 분류를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분류 갖고 딱딱 그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정병원 님이 3가지에 대해서 주문서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주문서 만든 주소를 뒤에다 칸에다가 채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전체, 어떤 거는 만들었고 어떤 건 내가 아직 안 만들었구나. 라든가, 어떤 거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고 어떤 건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안 올렸구나. 요건 몇 월 달 언제 되면 올리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마스터 시트, 마스터로 돼 있는 시트 하나는 무조건 기본이다. 이게 있어야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예.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